안녕하세요. 손품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이 이제 실제로 영어로 하면 이렇게 Moving Average입니다. Moving Average. 그래서 MA를 따서 MA라고 하거든요. MA. 예. 그렇게 해서 단축말이고요. MA 단축말이고 그러면 개념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잡고 가보면 이동평균선은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정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보여줍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말 자세하게 계산 공식까지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차트를 해석할 때 이 노이즈를 줄여줌으로써 추세를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가 차트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보면 뭐 그죠? 관세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이만큼 합니다. 그럼 이게 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추세를 스무스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타내 보면 상승 추세에 있구나. 이게 스무스하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구나. 라는 걸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이렇게 노이즈를 줄여서 추세 파악을 쉽게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동 평균을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실제로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지지와 저항의 역 영역,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 평균선 추세인데 이 추세 밑으로 이렇게 추세가 가까워지거나 이 밑으로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이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 주는, 하단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지해 주고 받쳐 주는 선인데 얘를 얘에 가까워지거나 이게 얘를 뚫 뚫고 내려갔다는 거는 추세가 바뀌었다는 의미거든요. 예. 고런 부분들로 실제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해석해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어떻게 보는지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조금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자 보시면 이 차트에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십니까? 이동 평균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죠. 예. 이동 평균. 그죠? 이동 평균, 이게 그래서 대부분 주가 차트에는 이렇게 이동 평균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뭐냐면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또 하나 보조 지표, 가장 기본적인 보조 지표가 이동 평균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1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1봉이니까 이건 5라는 거는 5일 기준의 이동 평균선, 이건 20일 기준의 이동 평균선, 60일 기준의 이동 평균선, 요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 놓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일 기준 이동 평균선은 초록색, 120일 기준 이동 평균선은 요렇게 보라색. 예, 그래서 보면 추세가 이렇게 기간이 긴 것들은 훨씬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고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뭔지, 이동 평균선이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동 평균선이 요런 개념이고, 이거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인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걸 왜 알려드리냐면 이동 평균선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KB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를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예, 요게 이제 날짜고 요게 KB부동산 전국 매매 가격 지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동 평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탭에 가면 요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게 아마 이제 실제로 옵션 가서 추가 기능에서 요렇게 이동 누르면 분석 도구 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법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법이라는 걸 눌러요. 그러면 입력 범위라고 나오죠. 입력 범위. 입력 범위는 얘 앞에 거를 전체 선택합니다. 요렇게. 예, 실제로 매매 가격 지수 데이터를 전체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 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간. 예, 구간은 이제
몇 구간을 이동 평균할 거냐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6구간 해보고요. 출력 범위라고 있습니다. 출력 범위는 요 값을 이동 평균 계산한 값을 어디에 나타낼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출력 범위는 바로 옆 칸에 이렇게 나타나도록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값이 다 채워져요. 값이 다 채워졌죠. 자, 일단 요거를 숫자로 제가 한번 다 바꾸고요. 값이 다 채워졌고 얘네들을 잠시만요. 얘네들을 숫자로 다 바꿔야 나중에 이제 차트에 보여주니까 숫자로 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를 딱 눌러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5개는 값을 못 채웠고 얘네들 5개를 눌러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버리지 B2에서 B7. 예, 무슨 말입니까? 여기 6개를 평균된 값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거는 그죠? 얘 기준으로 최근 6개를 평균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는 이제 6개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값이 없다고 뜨는 거고 이 뒤로는 그러면 계속 이 앞으로 6구간의 평균 값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구간 이동 평균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누르고 이동 평균법 눌러서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12 누르고 출력 범위는 여기 이제 실제로 여기가 D열이니까 얘만 D로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꽉 채워졌죠. 꽉 채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일단은 제가 12구간 이동 평균만 여기 차트에 같이 나타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추세 이렇게 조금 더 훨씬 더 스무스하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변동폭이 없이 스무스하게 나오죠. 12구간 이동 평균이. 그래서 이렇게 사실 계산해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는 없이 차트만 만들 수 있는 건데 잠깐만요. 데이터 선택해서 제가 우선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제 차트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클릭합니다. 그래서 추세선 추가를 눌러요. 추세선 추가. 추세선 추가를 누르면 이동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동 평균. 그죠? 이동 평균으로 예를 들면 여기 구간이 나오죠. 구간을 12구간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이동 평균 12구간 한 게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데이터 분석 툴 없이도 이렇게 색상만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추세를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이동 평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걸 왜 사실은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드리냐. 이 이동 평균이 실제로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이게 설명하는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구간 선택한 구간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사실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동평균선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제 것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동평균을 이제 선풍망에서 이동평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로 한번 하고 보조지표에서 이동평균선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폴트로 12구간 이렇게 보시면 디폴트로 12구간, 24구간, 48구간을 해놨거든요. 이제 월 기준이니까 요건 1년, 2년, 4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켜보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죠. 이렇게 차트가 나옵니다. 자, 처음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동평균 12만 켜볼게요.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보시면 아까 보시던 것처럼 추세가 훨씬 더 잘 보이죠. 들쑥날쑥 이렇게 보시면 들쑥날쑥한데 추세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보이고요. 24구간, 48구간 이렇게 켜보면 어떤 거냐면 이게 그러면 48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울특별시의 48개월의 추세입니다. 4년 추세입니다. 4년 추세.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추세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난
강의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 하늘색이 단기 추세죠. 어떻게 보면 단기 추세. 1 년의 단기 추세고 이 뒤로 갈수록 장기 추세입니다. 자, 단기 추세가 요렇게 보시면 하늘색 단기 추세가 치고 24개월 2년 장기 추세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치고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승 전환되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예, 단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1년 구간의 추세가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신호가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거꾸로 보시면 이때는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시세가 12구간 장기 추세를 뚫고 내려갔고 그리고 12구간 장기 추세가 24구간 장기 추세도 뚫고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어떻게 보면 늦어도 요럴 24구간 장기 추세가를 꺾일 때는 팔아야 되겠죠. 예. 요때도 보시면 2019년에도 살짝 하락이 있었지만 2019년에는 12구간 장기 추세를 뚫고 내려가지 못했고 12구간 장기 추세가 24구간 장기 추세도 뚫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는 하락은 있었지만 그렇게 추세가 변경될 만큼의 그런 신호들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로 한번 보고 그럼 부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으로 전환될 때 이전의 상승으로 전환될 때 보시면 이렇게 시세가 12구간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신호가 보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12구간 장기 추세가 언제 20년 7월에 24구간 장기 추세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돼서 상승 추세로 추세 자체가 전환되면서 그죠? 요때 정도 되면 무릎이죠. 발바닥은 아니지만 추세가 되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쭉 유지됐었고 22년 7월, 22년 8월까지 유지됐었고 22년 8월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때 보시면 9월에 만났죠. 12구간 추세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만났고 추세를 꺾고 내려갔고 24구간 추세까지 꺾고 내려갔고 12구간 추세가 24구간 추세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이제 완전 깨졌다는 거죠.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 전환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동 평균은. 그래서 그리고 이 이동 평균이 그래서 첫 번째 추세를 쉽게 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 이렇게 장기 추세와 단기 추세의 역전 현상, 크로스 현상. 어떻게 보면 요렇게 뚫고 올라가는 건 뭡니까? 골든 크로스인 거고 요렇게 뚫고 내려오는 거는 데드 크로스죠. 그 현상을 보시고 지금 이게 팔아야 되겠구나, 사야 되겠구나, 어깨구나, 뭐 그죠? 무릎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신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런 것들이 추세선이 지지선 역할도 하고 추세선이 깨지면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기간별로 어떻게 보면 장기 추세, 12개월 추세, 24개월 추세 그런 추세들을 보기 편하게 하는 용도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부산인데 우리가 이동 평균선으로 지금은 추세를 봤지만 정말 심플한 추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추세선을 켰죠. 제가 추세선. 요렇게 해서 이 추세선을 요렇게 보면 얘는 뭡니까? 얘는 요렇게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동 평균을 꺼 볼게요. 이동 평균을 요렇게 끄면 기본적으로 정말 심플한 거죠. 이렇게 추세를 보여주고 결국 자산시장 부동산은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우상향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이 위에 있으면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으면 고평가다. 추세선에서 이렇게 많이 낮아져 있으면 저평가다라는 거고, 그죠?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고평가다.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고평가다라는 거죠. 뭐 부산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로 이렇게 가봐도 그런 것들을 사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세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지만 사이클을 그리는데 이게 그래서 그럼 추세선 안에서 여기서 얼마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냐를 가지고 고평가, 저평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엄청 저평가고 이때는 고평가고 이때는 저평가고. 그죠? 이때는 고평가고. 그런 개념인데 사실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면
자, 결국은 시세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뒷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고 평균 회귀 본능입니다. 그게 멀어지면은 결국 그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다시 평균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실제로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동 평균으로 엄청나게 멀어졌죠. 어떻게 보면 장기 이동 평균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2022년에는 장기 이동 평균으로 엄청나게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결국에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평균으로 이렇게 결국엔 만났죠. 장기 평균으로 만났고 그걸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으로 지금은 장기 평균으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죠? 44 평균으로 결국 만났고 뚫고 내려가다 다시 만난 거예요. 예. 자, 이게 결국에는 이 평균선에 평균으로 근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아파트로도 이렇게 보시면, 뭐 부산을 봤으니까 계속 부산을 한번 봐볼까요? 보조지표에서 다른 것들 끄고 추세선이랑 이동평균선만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보면 이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는 거품이 어떻게 보면 평균선 이상으로 벌어지는 거품이 크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2022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보시면, 그죠? 다른 상황에 비해서 장기 평균에서 엄청나게 멀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 평균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으로 오려면 많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평균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결국 그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는 결국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실 조금 쉽게 보기 위한 게, 그러면 이게 평균으로부터 지금 가격 시세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나만 쉽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격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격도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격도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격도를 한번 켜보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 이격도 세팅을 18개월로 해놨어요. 18개월. 예, 18개월, 과거 평균 18개월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현재 시세가 멀어져 있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격도가 이렇게 많이 위로 멀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점에 엄청, 사실 이 과거 시점에 비해서 보면 이격도가 이만큼 많이 고평가된 적이 없었는데 이만큼 많이 지금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큰 과유불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뭡니까?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물극필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사물이나 현상이 결국 다른 쪽으로 많이 치게 되면 결국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고평가됐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저평가됐다가 이제는 평균선 근처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격도가 뭐라고요? 결국 그 이동평균의 회귀 본능, 회귀한다는 그 현상을 쉽게 얼마나 많이 지금 이격됐고 그게 회귀하려면 얼마나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동평균 선을 기본 개념으로 깔고 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아파트들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애들도 보면, 그죠? 요렇게 이격도가 요렇게 잔잔하게 움직이다가 이때는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 다시 꼬꾸라쳤고 다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동 평균 개념을 적용한 거지만 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얘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보면 고평가인가 저평가인가를 이동 평균 회귀 본능을 가지고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보면 요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쭉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 잔잔하게 이렇게 반포자에도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많이 오를 때는 눈앞에 것만 보입니다. 현재 이게 얼마나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지가 사실 계산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성을 좀 잃거든. 그런 것들을 사실 조금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다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산이든 미친 듯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멀어지면 평균으로 다시 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동 평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이격도라는 보조 지표도 제가 추가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이동 평균선과 가격의 괴리도를 측정해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것이 이격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보면 이동 평균선으로 추세도 이렇게 사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동 평균선이 결국엔 지지 역할을 하니까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구간 이동 평균선 밑으로 깨지면 그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신호가 확실하게 보이더라.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조금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동 평균선과의 시세와 거리를 가지고 이게 결국 여기서 너무 많이 멀어진 경우에는 결국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과열됐는지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열된 지표들을 조금 쉽게 나타낸 게 이격도라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요거는 설명드렸다시피 아까는 제가 요거 교차된다는 거고 결국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이 결국에는 이제 이 전환될 때, 그죠? 이게 상승에서 하락으로나 하락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그 전에 거래량을 할 때는 거래량의 교차, 단기 이동 평균과 거래량의 장기 이동 평균이 교차되는 걸 가지고 그 시점에 을 가지고 이제 골든 크로스를 데드 크로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거래량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죠? 이게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시세에도 이렇게 이동 평균을 적용을 하면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를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단기 짧은 가격 시세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 그거 신호도 매도 신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런 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역부터 뭐 예를 들면 대구도 해보고 울산도 해보시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이동 평균을 개념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이때 뚫고 올라가는 시점 이때도 거의 발바닥 무릎이죠, 그죠? 무릎 이하죠, 그죠? 이때 조금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신호 보내는 거 그리고 2차 신호 이렇게 3차 신호까지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더 장기 지표의 데드 크로스 이제 골든 크로스를 보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엄청 이것도 물론 완전 발바닥과 완전 정수리를 캐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의 발목에서 눈썹까지는 캐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말 기본적인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에도 이동평균선을 개념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고 정말 핵심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훨씬 정말 잘 적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동평균선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제가 신뢰하고 좋아하고 정말 빠르게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CCI에 대해서 가지고 매수 매도 신호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손푸망TV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